영지야, 너가 아빠 없이 엄마는 어떻게 살지? 내랑 우리 애들 그리고 정서방 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내자. 여보. 아빠. 사고로 갑자기 떠난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당신 혼자 떠안고 있었네요. 엄마, 식사는 좀 챙겨 드셨어요? 입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다 엄마까지 병 날라. 아빠 유품 정리하고 있었네. 영지야, 왜 엄마? 정리하는데 너가 아빠 빚이 많더라. 빚? 재산이라고는 이 집하고 예금 조금이고 은행 빚이며 다 해서 6억이 넘더라. 6억? 아니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이? 몇 달 전부터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별다른 내색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빚이 너무 많은데 어쩌지? 우리도 정서방 사업자금 대출도 있고 큰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 우리 상속 포기할까? 상속 포기하면 우리 민건 이민한테 넘어가면 우리 애들. 그리고 이 집은 엄마, 내가 방법이 없는지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 그래.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 알아보고 모레쯤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 알겠다. 학원에서 애들 올 시간 돼서 먼저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한순간 남편을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더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좀 알아봤나? 알아보니까 내 친한 동생 있잖아, 수영이. 걔도 몇 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처가랑 상황이 비슷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수영이도 이래저래 많이 알아보고 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상속 포기하면 지금 어머니 사시는 집이고 예금이고 그런 것도 다 포기해야 하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한정승인하고 자기는 상속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머니한테만 아버님 재산이랑 채무가 넘어가는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래. 알겠다. 보자. 우리 같은 경우에 한정 승인을 많이 하는구나. 엄마랑 상의해봐야겠다.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식들은 전부 상속 포기하는 게 좋다는데. 한정 승인? 응.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재산이랑 채무 모두 상속되는 건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빚 갚으면 된단다. 그래? 이 집 팔고 조금 있는 예금으로 빚 갚고 엄마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하고 하니까 우리 집 근처로 오피스텔이나 작은 평수로 옮기는 거 어떻노? 영지 네가 잘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자. 저는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 수리심판을 받았고 딸은 상속 포기를 신고해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남긴 채무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딸 왔어.
엄마 어쩌노? 왜 무슨 일 있나? 이거 좀 봐봐. 이게 무슨 소리야? 민건이 미나가 너가 아빠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가. 그니까 아니 내가 포기한 상속분이 우리 민건이 미나한테 그대로 쓴 게 됐다고. 아니 엄마만 한정 승인하면 너가한테 안 넘어간다며.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떡해 우리 민건이 미나. 무슨 해결 방법 없나 엄마? 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딸과 손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 박은숙 씨만 한정 승인을 하고 딸 김영지 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자, 한문진 변호사님, 이게 흔히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모두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 한정 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는 당장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통 한정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드라마 사례에서는 상속 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박은숙 씨가 남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으려고 한정 승인을 했고, 딸 김영지 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게 김영지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왜 영지 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승계가 된 건가요? 네,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 순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을 2순위 상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 중에 선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 중에 후순위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종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그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사촌 이내의 친척들에게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럼 지금 설명대로라면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해서 네. 그 상속분이 그대로 김영지 씨의 자녀들에게 승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따라서 종래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드라마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인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했기에 김영지 씨의 자녀들이 박은숙 씨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할 때 영지 씨의 자녀들도 함께 상속 포기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김영지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후순위권자인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서 네. 자녀들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지금 영지 씨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인데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당연히 안 되는데 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됩니까? 네,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법리적 어쩔 수 없이 김영지 씨의 자녀들이 김영지 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기에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엄청난 고심 끝에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하고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소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가서 희한하게 네. 이상한 결론이 났어요. 맞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야.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변경됐습니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든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귀속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나머지 자녀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논리적 결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에 따를 때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했고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했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은 오로지 배우자인 박은숙 씨만 모두 상속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오, 정말 납득이 되는 현명한 판결이네요. 네. 상속 포기라면 대를 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에서 맞습니다. 한쪽으로 몰린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요 과정 괜찮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대법원 판사님들이 굉장히 또 잘못을 시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종래 판결을 이렇게 번복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그 진정한 의사를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상당한 고심 끝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즉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상속 효과를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그냥 기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승계된 효과를 원칙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채무 승계 효과에서 벗어난 대신에 그 대가로서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상속 채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제대로 헤아린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것이 네. 드라마 상황에서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지금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영재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한 이상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박은숙 씨가 단독으로 상속권자가 되고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한 그 상속분이 자녀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지 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추심업체의 청구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이해소를 통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게요. 박은숙 씨와 김영지 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텐데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이 박은숙 씨가 남편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예. 한정 승인으로. 예. 그러면 이거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갚았습니다. 근데 갚고 난 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예. 박은숙 씨 앞으로. 예. 이럴 경우는 돈은 다 갚았고 네. 없어요. 이거 네. 어떡합니까? 사무장님 참 좋은 질문이시고 참 좋죠? 저는 사무장이 왜 이 대목 이 질문 안 하셨을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똑똑해요. 역시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박은수 씨는 충분히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받고 보니 세금까지 자신이 모두 물어야 돼서 오히려 상속받은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질문을 했는데 자꾸 질문을 받으시면 저니까 답을 난감하죠. 해주세요. 예. 난감합니다. 예, 박우숙 씨가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취득세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네. 그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고 해도 해당 조세 채무의 귀속 주체는 엄연히 상속인인 박은숙 씨가 맞습니다. 네. 따라서 박은숙 씨가 고유한 채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만 네. 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네. 항상 다만 뒤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요것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만 우리 민법 제 998조에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 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이유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이지 그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양도하는 그 행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봐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예. 말씀은 박은숙 씨가 지금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세금을 책임지면 된다는 뜻인가요? 박은숙 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은숙 씨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도 모두 상속 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그치고 이를 초과해서 박은숙 씨가 소유한 고유 재산으로는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하급심이긴 하지만 부산지방법원도 한정 승인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과세관청이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박은숙 씨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받은 매매 대금으로 남편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했다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차익금에 대해서 박은숙 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박은숙 씨가 이를 다투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박은숙 씨 명의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좀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다 해주시죠. 상속 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촌 이내의 친척에까지 상속이 진행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한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문 공고와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은숙 씨와 김영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이자 아버지의 죽음만으로도 두 분으로서는 충분히 힘든 시간일 텐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까지 벌어져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다행스럽게도 김영지 씨의 자녀들에게는 상속분이 승계되어 피상속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 반드시 상담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권해드립니다.